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주말 날씨가 제법 선선했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에 산을 찾아서 가을 정취를 즐기시는 분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다녀오신 분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확실히 바다보다는요, 산에 많은 분들의 발길이 모이면서 고속도로 주요 길목들 늦은 시간까지 정체가 이어졌다고 하네요. 이제 들판에서는 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이 되고요. 가을 나들이도 늘어나는 계절인데요. 그런데요, 이 시기에 특히 감염병 주의하셔야 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쯔쯔 가무시병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는 것, 안 됩니다, 이거. 오염된 강물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외출 후에는 입었던 옷 반드시 세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 그리고 어르신들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농작업 정보 시간에 관련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속담 퀴즈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신 속담 퀴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우리 속담 살펴보고요.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잘 듣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띵동. 가을 이것은 문 걸어놓고 먹는다. 가을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계절인데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선조들은 계절과 관련된 많은 가을 속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요, 제철 채소인 이것의 뛰어난 맛을 표현한 속담인데요. 이 푸릇푸릇하고 파란 이것, 여름철이 가장 맛이 좋을 것 같지만 가을이 제철이라고 하는군요. 힌트 나갑니다. 요거 너무 쉬운 힌트인데, 쌈 하면 이 친구입니다. 쌈. 손바닥만한 크기에 색이 밝아야 맛이 좋고요. 철분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저혈압,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상추, 2번 당근. 가을 이것은 문 걸어놓고 먹는다. 1번 상추, 2번 당근.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정답과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오늘 아침 나누고 싶은 속담이나 경구도 좋습니다. 또 이번 한 주 특별한 일이 있으시거나 오늘 아침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나만의 다짐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에는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가에서 일단 관심을 가지실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철 농작업, 산행 등 야외 활동이 이제 많아지는데요. 진드기에 물려서 쯔쯔 가무시증 같은 감염병에 걸려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을철 야외 활동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진드기맥의 감염증 환자 중 역학조사를 완료한 4,800여 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농작업 중 감염된 비율이 5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농작업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전에는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 색의 긴 소매와 긴 바지로 된 농업용 작업복을 입고 네. 장갑과 장화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뿌리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농작업 중에는 풀이에 바로 앉지 말고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가을 장마 이야기도 있고요. 대형 태풍이 또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세기와 흐름에 따라 비의 양과 비 오는 지역이 바뀔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보 기간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지난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쪽 지역에 11호 태풍 흰남노가 발생했습니다. 네. 대형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높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각종 농작물들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가을에 맞아서 농가에서 실천하셔야 할 농작업 주요 농사 정보들 좀 알아볼게요. 먼저 벼농사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비가 자주 올 경우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예찰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생종배의 경우에는 습한 조건이 계속될 경우 이삭이 달린 상태에서 싹이 나는 수발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발화가 발생한 노는 가능한 빨리 물떼기를 실시하고 조기에 수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만생종의 경우 중만생종이나 일부 늦문에 의한 포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삭 폐기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삭팬 이후에는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생육 단계별로 물 걸러대기, 완전 물떼기를 적절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밭작물은 또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콩의 잎줄기 마른병은 비와 바람에 의해 쓰러져 지표면과 맞닿은 잎과 잎자루, 꼬투리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배수로 정비와 쓰러지지 않도록 발생한 개체가 보일 경우에는 빨리 적용약제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깨를 이모작 재배하는 경우에 9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에 줄기 아랫부분에 꼬투리 두세 개가 성숙하여 갈라진 것이 보이게 되면 수확을 바로 하시면 되고요. 네. 고랭지에서 여름에 재배되는 감자는 적게 수확을 한 뒤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내년에 씨감자로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소 재배 농가는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요? 고추 재배 농가에서는 익은 고추를 적게 수확하셔야 하는데요. 열매색이 진홍색이고 고추 표면에 주름이 생겼을 때가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가장 많은 수확 적기입니다. 80% 이상 붉어진 고추는 즉시 수확해줘야 나머지 고추의 익음을 촉진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따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수확기가 늦어지게 되면 탄저병균의 침투로 인해 건조 과정에서 탄저병 증상이 발생되어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탄저병이 예상되는 열매는 익으면 바로 수확해서 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확이 완료된 포장은 병든 고추, 줄기 등의 잔재물들은 소각하거나 제거해서 다음의 농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확 시기가 됐죠. 사과나 배 같은 이런 이 과일들 재배하시는 과수원은 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등에 좀 많이 취약하실 것 같은데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과배 등의 과일은 열매가 커지고 무거워져 네. 태풍이나 폭우 등이 내릴 경우 낙과 상처가 쓰러짐의 피해 발생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나무마다 튼튼한 지주를 세우고 지주 상단을 인근 나무 지주와 연결하여 잘 고정시켜 흔들림에 의한 피해를 최소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심한 과원은 주바람 방향의 방풍수와 방풍망 등을 점검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경사지 등의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지면을
덮어주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무더위가 이제 지나간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꽤나 선선하거든요. 이런 환절기에 가축들도 좀 뭔가 민감해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 가축 사육농가들은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네, 환절기에는 줄었던 가축의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양질의 사료를 넉넉하게 주고 깨끗한 물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일교차 등에 대비해서 축종과 축사 시설에 따라 방풍과 보온 관리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돼지는 일교차가 5도 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닭 사육 농가는 열풍기를 미리 점검하여 적정 온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열풍기를 작동해 줘야 합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소식부터 좀 만나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이 됐군요. 네, 앞으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당대표로 역시 이재명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였는데요. 네. 이 최종 득표율은 77.77%로 2위 박용진 후보를 50%포인트나 넘게 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라고 말했고요. 이 민생 경제 위기에 이 정부 여당과도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요청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역시 친 이재명계의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이 득표율 순으로 정청래 의원, 고민정 의원, 박찬대 의원, 서영교 의원, 장경태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이 중에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최고위원은 고민정 의원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이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면서 네. 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법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를 했지 이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다만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이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새 비대위 구성은 법원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 책임질 사람들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건데요. 네. 대통령실은 당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곧 추석인데 정부 여당이 추석 물가 관리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어제 한자리에 모인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추석 물가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톤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또 650억 원 규모의 농축 수산물 할인 쿠폰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배추와 사과, 계란 등 이 성수품의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집중호우 피해 지원도 서둘러서요. 이달 말에 특별 재난 지역을 추가 선포하고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4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추석 물가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그 올여름이 참 기온도 높고 또 비도 정말 많이 내리면서 이 농산물의 생육이 많이 좋지 예. 않습니다. 때문에 배추의 경우 지난 추석 즈음에는 한 포기에 6,700원 정도였는데 네. 올 들어 장마철을 지나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는 약 8,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 무나 시금치도 그 1년 전 추석에 비해서 20에서 50% 이상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여서요. 이 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비축분까지 마련해온 명태 같은 경우 주요 수입처인 러시아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조금씩 비축분을 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지난 추석보다 40% 정도가 비싼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온 지자체와 가격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비용이 지난해보다 10%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등 이 추석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사회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100일간 조직폭력배를 1000명 넘게 잡았다고요? 네, 뭐 요새 조폭이 어딨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 실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전국에서 조폭을 1,630명 검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0% 정도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다만 이 조직폭력배의 범행 패턴이 조금 달라져서요. 최근에는 이 주로 홀덤펍 등으로 눈속임을 하면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전의 한 폭력 조직은 이 불법 홀덤펍을 7곳 운영하면서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챙겼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도박장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이 기업형, 지능형 범죄의 비중이 이번 특별 단속에서 3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단속에 검거된 인원 10명 중 7명이 30대 이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폭력 조직의 청년층이 여전히 새로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에 검거되는 조폭은 최근 5년 내내 이 매년 3,00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줄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네. 경찰은 이 조폭 수사에는 현장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20년 전에 벌어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혔다는데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2001년 대전 도심에서 벌어졌던 은행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입니다. 네. 당시 은행 직원 한 명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네. 이 강도들이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도주를 했는데요. 어쩌면 이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네. 당시 범행에 사용된 차는 도난 차량이었던 데다가 또 유리를 짙게 가렸고 지문도 없었고요. 또 주변엔 CCTV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이들이 사용한 총이 사건 2달 전 이 순찰 중인 경찰에게 빼앗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정도였는데요. 네.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서 경찰은 이 용의자 3명을 지목을 했는데 이들은 경찰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미제 사건 전담팀을 통해서 수사를 이어왔고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를 일치하는 인물을 특정해서 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당시 체포됐던 용의자와는 이번에 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어쨌든 원래 이 사건은 201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그 한 해 전인 2015년 이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들을 법정에 세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서 우려가 되고 있다. 어떤 일들을 하길래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요새 좀 약간 좀 선선해진 날씨에 또 가을 정취를 느끼러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 자연 경관을 지켜야 하는 이 국립공원에서 이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 다니고 또 취사나 야영 같은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국립공원 자연 자원 보존을 위한 그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이 벌어졌는데요. 이 설악산과 지리산 등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가 됐는데 지난달 16일부터 40여일 동안 무려 900건에 가까운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76건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네. 이 샛길 출입이 가장 많았고요. 네. 또 이 산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를 하거나 또 흡연을 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텐트를 치고 불법 야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를 하면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취사나 흡연은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서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사이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은 신규 확진자가 95,604명, 그리고 어제는 85,295명으로 이틀 모두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11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였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많이 줄어서요. 이 정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네.
어제도 밤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조금 넘겨서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15,000여 명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고 있어서요. 어제는 581명까지 올라갔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0여 명 정도 많아졌습니다. 사망자도 토요일에는 86명, 또 어제는 70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다소 늘었는데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신규 확진자의 후행지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은 해외에 나가면 입국 전에 한 번, 그리고 입국 후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네. 이에 정부가 입국 전에 하는 검사는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흥식 추기경이 공식 서임됐다고요? 네, 유흥식 라자로 교황청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이 바티칸에서 추기경으로 공식 서임이 됐습니다. 총 20명의 성직자 중 유흥식 추기경은 이 두 번째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이름이 불렸는데요. 네.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이 빨간색 비레타와 반지를 받고 또 교황과 대화를 나누며 포옹을 했고요. 이로써 김수환, 정진석,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4번째 추기경이 탄생을 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죽을 각오로 추기경직에 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천주교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전 세계 226명에 불과한 추기경은 이 종신직이고요. 또 교황 다음의 권위와 또 명예를 갖게 됩니다. 특히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새로운 교황을 뽑는 데 참여할 수 있는데요. 네. 유흥식 추기경 역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유흥식 추기경은 오늘 이 교황이 주재하는 첫 회의에 참석해서 추기경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주말 스포츠계에서 있었던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먼저 이강인 선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 팀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시즌 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 개막 후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이강인 선수는 물 흐르는 듯한 공격 조율은 물론이고 또 특유의 화려한 탈압박에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선보이면서 그야말로 마요르카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그리고 1대0으로 앞선 후반 19분 이 무리키 선수의 헤더 패스를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연결을 해서 바이에코노 팀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무려 11개월 만에 터뜨린 또 시즌 1호 골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경기 어시스트에 이어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 골이 참 절묘했던 게 이 정도 거리에서 그 정도 각도로는 이 득점 확률이 7.2%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이강인 선수는 이 골키퍼와 골대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을 총알 같은 슈팅으로 뚫어냈습니다. 네. 이후 이 상대에게 끈질기게 따라붙은 이 수비 능력까지 선보인 이강인 선수는 후반 29분 이 원정 응원단에 나선 팬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면서 교체가 됐고요. 네. 이 마요르카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이강인 선수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까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프로야구 이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소속의 김하성 선수는 한국인 타자 중 역대 4번째로 이 메이저리그 한 시즌 대간타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이 김하성 선수가 6타수 4안타를 쳐냈고요. 특히 9회에는 시즌 7호 이 2점짜리 홈런을 치면서 한 경기 개인 최다인 5타점을 수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템파베이 소속의 최지만 선수도 한 달 만에 시즌 9호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좋은 소식이 또 있는데요.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아이스댄스에 출전한 이메나 취아니에 조가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총점이 161.96점이었는데 2위가 프랑스 조였거든요. 네. 이 프랑스 조를 14.3점으로 여유 있게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는 남자 싱글의 차영현 선수가 은메달, 또 여자 싱글의 김유재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 데 이어서
이 불모지로 평가받았던 아이스댄스에서는 아예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또 이번 대회 전 종목 메달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까지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플랫포너베이션의 저자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기준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한테 잘 다녀오셨어요 이러시길래 무슨 소리지 했는데 제가 지난주 없었군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왔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어디로 갔다 오나. 그리웠습니다. 예, 저도 I miss you. 지난 시간에 플랫폼 기반의 홍보 활동 그리고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뭐 최근에 그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방치된 농지하고 농가가 참 많은 것은 뭐 익히 다 알려진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치된 농지와 농가를 활용해서 어떻게 좀 농촌의 소득을 좀 높일 수 있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최근 농가의 이제 유휴 자원을 활용해서 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예, 사실 뭐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농촌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뭐 근본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급한 대로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휴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한 예를 보면은 뭐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농협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청년이나 귀농, 귀촌인 등에게 이제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업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그 지역 내에 농업, 축산업 분야의 창업인을 좀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관내에 어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농, 귀촌인 등의 수요가 충분히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런 창업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 기본 한 5년간 제공할 수 있는 유휴시설들 뭐 예를 들면 뭐 양곡 창고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같은 것들을 이제 정부가 매입을 해서 임차를 해서 그다음에 또 사용자들에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외부에서의 그런 젊은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또는 그 농촌 지역 내에 주거하는 청년들이 좀 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뭐 양곡 창고라든지 사무실 등 방금 말씀하신 뭐 유휴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빈 땅들 많잖아요. 예.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기초 단체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젊은 인구가 뭐 도시로 이렇게 떠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논과 밭이 농촌 지역에 상당히 방치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한 그 기초 단체 내에서는 지역 내의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또 필요하다면 기술 지원도 하고요. 그래서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뭐 화훼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화훼 단지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그 꽃들을 네. 그 기초 단체에서 또 매입을 해서 소화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유휴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 단체 그리고 유관 부처 그리고 뭐 유관 그런 그 조직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비어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서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됐건 방금 소개해주신 이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 어떻게 농촌의 소득이 좀 올라가고 농촌으로 젊은 인구들이 좀 유입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면 사실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기 그렇죠. 쉽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대부분 사업들이 기초 단체나 유관 부처의 어떤 그 금전적인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기초 단체장이 바뀐다거나 중부서 주무관이 바뀐다거나 해서 정책에 또 변화가 생기고 지원이 중단되면 그러한 사업이 또 좀 효과가 소멸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들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흘러가버리게 되면 예. 뭐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 같다가도 그죠. 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상황이 바뀌면 지원이 또 끊기기 때문에 이 지속성이 좀 없어진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 대안이 그러면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해질까요? 사실 그 지금 대부분의 유사한 사업들이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기업 자본이 좀 유입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 아무래도 뭐 정서적 정책적으로 그 기업 자본 유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절실해 보입니다. 네. 그 어떻게 근데 좀 왜 그런 반감들이 좀 생기는 걸까요? 뭐 자본이 투입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그 기업 자본이 농촌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은 네. 그 농가에 있는 인구들의 어떤 그 밥그릇을 뺏는다는 그런 의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기업 자본이 들어가서 그런 이제 농업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좀 스마트 농업이 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구축을 하고 네네. 실제로 농업은 우리 농가에 계시는 또 농민들이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농촌 지역의 수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네. 여전히 그런 기업 자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이제 서로 좀 상생하는 성공적인 사례라도 좀 구체적으로 예. 있다면 이제 우리 이제 그 농촌에 계신 분들께서 좀 마음을 여실 텐데 좀 그런 점이 좀 성공 사례가 좀 부족하다는 점도 좀 아쉬운 면인 것 같습니다. 예. 농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예. 어떠한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좀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모수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우리가 이제 플랫폼의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어렵습니다. 드리면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그 학생 때 경험했던 미팅을 가지고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교수님 미팅에서 거의 뭐 예. 몰표를 받았을 것 같은데 미팅 못 들은 척 하시네요. 네, 미팅도 하나의 그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거대한 플랫폼이었죠. 예. 대학생들이 다 이용하는. 맞습니다. 미팅 주선자는 이제 플랫폼 운영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팅을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이 5명씩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미팅. 나가 보니까 여학생은 3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미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학생들이 좀 실망을 매우 하겠죠. 실망하죠. 예, 예. 첫째는 3명이 나오는 것보다 5명이 나왔을 때 이상형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그렇죠. 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3명과 짝이 되기 위해서 5명이 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될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남학생 측에서는 아마 조금 실망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이 그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서로가 원하는 어떤 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수가 참여자가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러한 과정에 도달하겠을 때 노력해야 될 것은 처음에는 모두가 주목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 네네.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죠. 그러니까 미팅을 나갔는데 네. 한 남학생 나가봤더니 또 지난번 미팅에 나왔을 때 본 여학생이 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여학생도 본 남학생이겠죠. 그럼 그 정도는 둘이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온 이유는 아마 미팅 할 사람이 없으니까. 미팅 그죠? 주선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그 남학생과 여학생이 킬러 콘텐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학생들만 미팅에 데리고 나가면 최소한 나머지 참여자에게 욕은 안 먹는 거죠. 아하.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오면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도 플랫폼을 만들 때 수요가 많은 가장 확실한 그러한 킬러 콘텐츠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미팅 나가 보면 뭐 다양한 얘기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 관심 있는 음악이 그럼요, 뭐냐, 그럼요. 영화가 네. 뭐냐. 결국에는 원하는 어떤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정보를 서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또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겠고요. 네. 근데 뭐 미팅 주선자가 미팅 나가자 그랬는데 뭐 계속 나가봐도 이상형을 만나지 못했다. 안 가지, 미팅 안 가지. 미팅 주선자가 제대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그 참여자의 수를 늘려서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과 함께 품질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좀 뭔가 모여야 되겠죠. 모이게 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농촌에서 킬러 콘텐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월요일인데 저도 뭐 바쁜 하루하루를 주중에 보냅니다마는 사실 어제는 하루 종일 좀 휴식을 취하면서 글쎄 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참 일요일날 즐겨봅니다. 예. 우리 집사람은 제가 그 프로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글쎄요 너무 이렇게 도시에서 뭐 이렇게 하루하루 쫓기는 생활을 하고 또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여유로운 농촌 생활을 동경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반발을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의 심리를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한다면 저는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 보면서 예. 자세히 안 볼 때는 예. 저거를 도대체 왜 보시는 거지? 특히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보고 분석한 결과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그거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핵심이다. 시골에서 예.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요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직장생활, 가정생활, 주변에 좋은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 사실 많은 눈치를 보면서 사는데 그렇죠. 그런 눈치를 좀 덜 보면서 좀 자존감을 갖고 살고 싶은 그런 아무래도 생각이 있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뭐 나는 자연이다 이런 콘텐츠를 또 농촌에 접목시킬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신 건가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실은 가서 그래도 길진 않지만 일주일이라도 한 달 정도라도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나만의 시간. 가족들과 같이 가더라도 예. 무엇인가에 좀 쫓기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은 늘 있는데 보면서 제가 근데 좀 불편할 것 같다. 왜요? 뭐 이렇게 그 주방 시설이라든가 화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는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농가에 보면은 굉장히 활용되지 못하는 많은 시설들, 예 그리고 주거 시설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도시 생활하면서 지친 어떤 이러한 인구들의 그러한 어떤 좀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고 한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봐도 도시에서 이렇게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한테도 저런 어떤 그 농촌 생활을 뭐 잠깐이라도 좀 경험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도시인들에게는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한적한 농촌 생활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하고 조금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폐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유휴 시설들을 조금 개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것을 항상 정부 주도로 정부 지원금으로 하다 보면 사실 지원금이 끊기면은 그 사업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수요를 좀 읽고 그런 데 대한 어떤 기업의 투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은 아마 농촌 지역에서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는 가장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가실 때 슬쩍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시면 저도 어떻게 한번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죠? 도시인들의 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심리를 이용한 이런 또 플랫폼 사업도 유망할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기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오늘 퀴즈 드렸는데요. 퀴즈 정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상추였습니다. 가을 상추는 문 걸어놓고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상추는 가을 대표 채소잖아요. 가을에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올 가을 상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상추 많이 드시고 건강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2089번님 답 상추. 시아버님 성함이 박상추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댁 가서는 절대로 상추 더요. 상추 사갈게요. 상추 맛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속담 퀴즈 들으며 아침밥 지어요. 새로운 일하는 남편 건강에 걱정되는데 잡곡밥 해주고 싶네요. 잡곡 세트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저는 애청자 김춘희입니다. 라고 재미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9748번님 정답 상추. 나는 버스 운전하고 있고 집사람은 동네에서 채소 가게랍니다. 동네 주민들이 요즘 상추를 자주 찾으세요. 상추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예전처럼 상추 사오러 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덤으로 많이 들이지 못하네요. 건강에 좋은 상추값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3446번님, 상추. 어릴 적부터 상추를 너무 좋아해서 별명이 쌈대장이어서 오해도 있었답니다. 원래 박스로 사서 먹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너무 비싸서 많이 못 먹었네요. 5540번님, 상추입니다. 처음으로 상추를 심었는데요. 매일 새벽 운동 갔다 와서 물을 주고 갖고 왔더니 이제 제법 무성해졌습니다. 직접 농사 짓는 기쁨을 한껏 맛보고 있답니다. 8628번님, 상추요. 저희 신랑 상추 너무 좋아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상추, 치거리, 쑥갓 등 다양한 채소 키우고 있어요. 상추도 사랑을 많이 주니까 쑥쑥 잘 자라네요. 덕분에 맛있는 상추 잘 먹고 있어요. 저희 가족 건강의 비결이 신랑이 정성으로 키운 야채 덕분인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2089번님,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9748-3446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고요. 저는요, 내일 오전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